들어갑니다. 1문단, 인공지능이 크게 발달하고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여겨진 사고 능력을 기계가 갖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인공지능과 연결되고 있다. 기계에 가장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진 창의성을 기계가 갖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는 단지 프로그래밍이 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선입견을 깨고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다. 까지 1문단 내용 정리.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에게만 고유하다고 여겨진 사고 능력을요, 이제는 기계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창의성 같은 것들이 하나의 예시로 제시가 된 거였고, 이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읽을 지문은 그 전까지는 기계가 하지 못했던 창의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기계가 어떻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요. 이 문단, 최근에 컴퓨터가 생물 진화 과정을 흉내내어 만드는 진화음악에서는, 지금부터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음악, 진화음악에서는 생물 유기체의 진화와 발생 과정을 모방하는 유전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가 지금부터 음악을 창조해낼 건데요. 그 창조를 생물 유기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발생하는지를 그대로 모방해서 음악을 만들어낼 거래요. 그중 하나로서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는 마치 생물 유기체가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하듯이 하나의 음으로부터 계산에 의해 파생된 음악 작품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읽게 될 것은 음악 유기체고요. 이게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하의 내용을 읽으면서 생물 유기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고 진화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주된 화제 음악 유기체가요, 그 생물 유기체의 발생과 진화 과정을 어떻게 닮았는지 이 유사성을 판단하면서 읽어야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나온 유사점, 음악 유기체라는 게요, 마치 생물 유기체가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하듯이, 발생이라는 단어 간과하시면 안 되죠. 생물 유기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발생하는지를 모방할 거라고 했으니까. 생물 유기체는 단일한 세포,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발생하는데 이것과 유사하게요, 음악 유기체라는 건 하나의 음으로부터 파생이 된다더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의 음으로부터 발생이 된다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 유기체의 발생에서는 단일한 음에서 여러 개의 음이 연쇄적으로 배열된 복잡한 악곡이 만들어지는데, 이 발생 과정은 음악 유전체의 통제를 받아 이루어진다. 음악 유기체라는 게 결국 하나의 음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여러 개의 음이 연쇄적으로 배열된 복잡한 악곡, 이거 자체가 음악 유기체의 개념정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발생 과정, 음악 유기체가 발생하는 이 과정이요, 결국 음악 유전체라는 거에 통제를 받는데요. 그러면 음악 유전체라는 단어는 처음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얘가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겠죠. 계속 가봅시다. 음악 유전체는 생성된 악보에서도 보이지 않고 음악 유기체를 연주해도 들리지 않지만 발생에 해당하는 작곡 과정을 지배하는 설계도로 최초의 세대에 부여되는 음악 유전체의 설계는 개발자의 몫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음악 유전체라는 건 결국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악보에서 보이지도 않고 연주를 한다고 해서 들리지도 않는다 하는 부정표현 체크해 놓으시고, 그냥 이어지는 문장은 음악 유전체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음악 유전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계속 가봅시다. 수정란에 유전체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듯이 최초의 음에는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특정한 위치에 배열된 행렬 형태의 음악 유전체가 부여되어 있다. 정리합시다. 수정란에 유전체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듯이 라고 적혀있는 이 문장은 생물 유기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구별을 해주셔야 되죠. 우리 계속해서 생물 유기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거랑 음악 유기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게 유사할 거예요 라는 거 아까 잡았으니까, 그럼 보세요. 수정란에 유전체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랑 뭐가 똑같는지 그 뒤에 있는 이어지는 내용 구별해 보시면 최초의 음에 무엇이 있다?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특정한 위치에 배열되어 있는 것이 음악 유전체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빨간 펜으로 적는 건 필기하지 마세요. 수정란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체가 들어있고요. 그 유전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랑 뒤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대응시켜야 된다고요. 어디 안에? 최초의 음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음악 유전체가 들어있고 그 유전체 안에 음악 유전자라는 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 괜히
하나, 둘, 셋 순서대로 하나, 둘, 셋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포함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최초의 음이란 게 말하자면 아까 음악 유기체가 시작하기 전에 단이란 음을 가리키는 표현일 거 아니에요. 이 단이란 음이랑 아까 단이란 세포랑 같은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최초의 음과 수정란이 같은 거다라고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단이란 세포다라고 적었던 게 사실은 무슨 란, 수정란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단이라는 마찬가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무슨 최초의 음이랑 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A, B, C 빨간 펜으로 표시한 거 다시 정리. 수정란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유전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적혀있는 그대로 따라오세요. 유전체라는 게 들어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모방한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음악 유기체의 발생 과정이었잖아요. 최초의 음도 마찬가지. 그 안에 뭐가 있고 음악 유전체라는 게 들어있고 그 음악 유전체 안에 무엇이 배열되어 있다. 음악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다. 라고 정리하면 결국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모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위에 빨간 펜으로 적힌 거 이제 지울게요.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 유전체 행렬의 작용으로 행렬의 원소가 지정하는 독특성이 음악 작품의 구조적 특성으로 발현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음악 유기체가 지금부터 뭐 하는데? 발생할 건데요. 이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 가 있는 게 유전체니까요. 원래 그렇잖아요. 생물 유기체가 발생을 할 때요. 수정란으로부터 유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 유기체가 발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이요. 음악 유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요. 무엇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음악 유전자가 들어있는 음악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행렬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생물 유기체의 발생 과정을 모방해서 음악 유기체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된다? 생물 유기체의 진화 과정을 모방해서 음악 유기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거 의식하고 3문단으로 내려가 봅시다. 3문단.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 유기체는 서로 짝짓기를 통하여 새로운 특성을 자손 음악 유기체에 부여하게 된다. 짝짓기라는 새로운 표현 등장.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 유기체가요. 짝짓기를 통해서 자손 음악 유기체를 형성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아까까지는 하나의 음악 유기체가 발생하는 거였고요. 지금부터 읽는 건 그 이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손 음악 유기체에 부여하게 된다. 생물 세계에서 짝짓기의 결과가 수정란이고 거기에서 유기체가 발생하듯이 아까 읽었던 거. 이 두 음악 유기체가 짝짓기를 하면 음악 유전체를 가진 단이란 음을 형성하게 되는데 계속 반복이죠. 아까 나왔던 수정란이 짝짓기 결과 형성되는 거나 음악 유기체 두 개가 짝짓기를 통해서 단이란 음을 형성하는 거나 똑같이 대응되는 것이다. 단이란 음을 형성하는데 이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갖는 절반의 유전자는 두 부모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 중 하나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부모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에서 온 것이다. 까지 생물 유기체가 짝짓기를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빠 유전자의 일부랑 엄마 유전자의 일부를 합쳐서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음악 유전체도 마찬가지. 절반은 부모 중에 하나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하나에서 온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부모 작품이 가진 음악 유전체 행렬의 원소 중 일부만을 더하여 다음 세대 음악 유전체 행렬을 만들어낸다. 또한 짝짓기 과정에서 두 번째, 돌연변이 함수의 작용에 의해 임의의 변수가 투입되어 부모 음악 유기체에 없었던 특성이 자손 음악 유기체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말 그대로 돌연변이라는 것이 생기게 만들어져 있다. 임의의 변수를 투입하는 것이다. 임의라고 하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랜덤하게 투입되어서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도 나타나게 된다. 돌연변이 함수는 생물 세계의 돌연변이가 부모 세대에 없는 새로운 형질을 무작위로 창출하듯이 무작위로 창출한다라는 표현이랑 임의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 아시죠? 계속해서 생물과 음악을 대응시키면서 글이 전개되고 있어요. 무작위로 창출하듯이 유전체 행렬의 0.1에서 0.5%의 원소값을 무작위로 다른 값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손 음악 유전체 행렬의 작용에 의해 다음 세대 음악 유기체의 발생이 진행되어 하나의 음으로부터 여러 개의 음이 연쇄되는 새로운 악곡인 자손 음악 유기체가 만들어진다. 아까 얘기했던 거 짝짓기를 통해서 자손 음악 유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연 설명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절반의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가지고 오지만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서 부모에게 없는 유전체도 발현을 하게 된다. 그게
자손음악 유기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손음악 유기체는 부모음악 유기체와 비교했을 때 짝짓기, 돌연변이, 발생 과정을 통해 유전체 행렬의 특성이 바뀌게 되어 있고 이것은 진화에 해당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산문단의 내용은 음악 유기체의 진화 과정에 대한 거였던 거예요. 생물 유기체가 진화하듯이 음악 유기체도 똑같은 과정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음악의 진화 과정이 동일한 유전체 행렬로부터 발생한 음악 유기체의 집단인 개체군 안에서, 개체군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예요. 동일한 유전체 행렬로부터 발생한 음악 유기체의 집단이 개체군이라는 것인데 그 개체군 안에서 유전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춘 새로운 후속 세대의 음악 유기체를 창출하게 된다. 마지막 문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분명히 동일한 유전체 행렬로부터 발생을 하더라도요. 그게 어떻게 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후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왜요? 절반 섞이면서 부모랑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요. 심지어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부모에게 없는 형질까지 생기게 되니까 동일한 유전체로부터 발생을 하더라도 다양한 유기체들이 창출되어서 개체군 안에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산문단 내용 이렇게 이하 정리해봤어요. 분명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짝짓기의 결과 수정란이 발생한다. 그거처럼 두 음악 유기체가 짝짓기를 하면 단일한 음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까지 이 문단까지 생물 유기체, 음악 유기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읽었으면 지금부터는 만들어진 유기체들끼리 일단 무엇을 한다? 짝짓기를 통해서 수정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짝짓기를 통해서 단일한 음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서 짝짓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연변이 변수라는 것을 도입해서 부모에게 없는 형질을 추가하기도 하더라. 그럼 여기서 단일음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이제 똑같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발생 과정을 거쳐서 자손음악 유기체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기에서의 짝짓기, 돌연변이, 발생 과정을 통해서 유전체 행렬의 특성이 바뀌는 것이 진화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밑에 내가 정리해 놓은 거에 짝짓기, 돌연변이, 발생을 통해서 유전 행렬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자손음악에서는 이때의 1, 2, 3번 과정이 진화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4문단 하나의 음악 유전체에서 다양하게 창출되어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자손음악을 남기게 될지는 생물 세계에서 환경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자연 선택 과정이 진화의 방향을 결정짓듯이 적합 함수들이 필터링을 통해 결정한다. 아까처럼 만들어지는 음악 유기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자손 음악을 남기게 될지, 어떤 애들이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될지는 마치 생물 세계에서요. 환경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자연 선택 과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누가 한다? 적합 함수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 적합 함수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자손 음악을 남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기체들을 선별을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다양한 적합 함수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그중에는 특정한 음악적 형식을 따르는지, 특정한 음악적 취향을 충족하는지, 특정한 대목에서 지정한 음의 진행을 보이는지 등을 평가하는 적합 함수가 있다. 그냥 이런저런 적합 함수가 있다라는 종류였고요. 음악 유기체 전체가 음악 유전체 행렬에 의해 통제되는 발생 과정을 거친 후에 적합도가 적합 함수들에 의해 평가된다. 체크할 거 체크합시다. 음악 유기체 전체가 언제 발생 과정을 거친 후에 적합 함수에 의해 적합도가 평가가 된다 했으니까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 단계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10에서 20%의 음악 유기체가 필터링이 되면 최종적으로 남은 음악 유기체들이 무작위로 짝을 지어서 충분한 후손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은 다시 발생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가 된다. 만들어지는 모든 음악 유기체들이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생이 될 때마다마다 발생 과정을 거친 후에마다마다 모든 유기체는 평가 과정을 거쳐요. 이 평가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상위 10에서 25% 유기체들만 필터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남은 음악 유기체들이 어떻게 짝을 짓는다. 무작위로 짝을 지어서 충분한 후손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그 후손들이 발생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가 된다 해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거에 이 부분 발생, 생물 유기체가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짝짓기 상태로 돌입을 하려면 이 사이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마치 뭐 하듯이
생물들이 자연 선택을 받듯이 여기는 적합 함수로 필터링을 받아야 하는 구간. 5문단, 이렇게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완성된 많은 작품 중에서 선별된 것이 세상에 발표된다. 아까 무작위로 짝지을 수 있는 아이들이 필터링을 계속 거쳐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별된 것들만이 세상에 발표가 돼요.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참신한 음악 작품의 창출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1문단의 내용과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문단 마지막 줄에서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이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음악 유기체 개발자들의 목표예요. 우연히 개입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참신한 발상이 반영된 음악이 창출되게 된다. 우연히 개입했다라는 표현 왜 나왔는지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짝짓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무작위로 짝짓기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짝짓기뿐만 아니라 자손 음악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두 번째,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 돌연변이도 무작위로 임의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우연히 개입된다는 짝짓기와 돌연변이가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에 의해서 유전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 이런 우연히 개입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참신한 발상이 반영된 음악을 창출하게 된대요. 컴퓨터는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곡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 생산력이 탁월하다고는 할 수 있다. 생산력 자체는 탁월해. 하지만 음악을 소비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창조된 음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판단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유기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참신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람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딜레마를 뛰어넘어야 작품으로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결국 인공지능이 사람이 그동안 생각해낼 수 없는 참신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동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문제 풀러 내려갑시다. 1번 문제, 위클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고요. 1번, 공간상의 분포를 강조하며 대상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공간상의 분포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대상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번 선지, 대상의 창출 과정을 제시하여 대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대상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진화 음악이었고요. 생물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하게 그 과정을 모방해서 음악 유기체가 창조된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2번이 맞는 말. 3번,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갈래로 찾아내요. 문제가 있어요 라는 내용 아예 나오지 않았죠? 기존의 해결 방안을 비판하고 있다도 말이 안 되고요. 4번, 대상과 상반된 특성을 갖는 친숙한 사물과 대조하여 상반된 특성을 가진 애랑 대조한 적 없고요. 오히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생물 유기체랑 계속 대응시키면서 글이 전개가 됐었죠? 대상의 미래를 전망한 적도 없고요. 5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재의 대상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 현재 대비한 적 없고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한 적 없고요. 2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고요. 1번,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의 가치는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다. 전형적인 주체 바꾸기다 하는 거 눈치채셨죠? 마지막 문단, 5문단에서요. 결국 이 음악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판단해야 한다. 사람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취향에 어긋날 수는 없다라는 딜레마를 갖고 있었죠. 1번이 바로 틀린 말. 2번,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이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1문단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거. 3번, 컴퓨터는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1문단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요. 마지막 5문단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4번,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여겨진 사고 능력을 기계가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창의성을 이제는 기계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1문단이 그렇게 시작됐었죠. 5번, 예술에서 참신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기계의 작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 1문단에서부터 언급되어서 5문단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다.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새로운 곡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 생산력이 탁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선지. 3번 문제,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발생을 거친 음악 유기체의 적합도는 적합 함수에 의해 평가된다. 4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필터링을 거친다. 2번,
단이란 음은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음으로 구성된 악곡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음악 유기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맞는 말 이 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어요. 3번 진화 과정은 음악 유기체의 변화를 통해 음악 유기체의 다양한 구조를 창출한다. 맞는 말이었죠. 동일한 유전체 행렬로부터 발생을 해도 부모 유기체에는 없는 행렬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진화였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를 창출하게 하는 거 진화 과정에 대한 맞는 설명 3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고요. 4번 적합도가 가장 높은 음악 유기체는 다음으로 적합도가 높은 음악 유기체와 짝지어진다. 짝짓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읽으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적합도를 통해서 적합도가 높은 아이들을 선별할 뿐 짝짓기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냐 하면 4문단에서 무작위로 짝짓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 놓치시면 안 돼요. 5번 두 음악 유기체가 짝지어지면 두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 일부를 이어받은 단일한 음이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었죠. 부모 세대로부터 반반씩 가지고 와서 이후에 단일한 음, 말하자면 생물체로 빗대자면 수정란이 만들어진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죠. 4번 문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기억이 환경에 의해 선택되어 자손을 남기듯이 니은은 음악 유전체에 의해 선택되어 자손 음악을 남긴다. 1번이 바로 틀렸다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음악 유전체가 선택을 해서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4문단에 의하면 적합함수라는 것이 있어서 적합함수가 적합도를 평가하여 필터링을 한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1번이 바로 틀린 거. 2번, 기억은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하여 생물 개체, 생물 유기체가 되고 그리고 니은은 하나의 음에서 발생하여 음악 작품이 된다. 음악 작품 다른 말로 하면 음악 유기체가 된다. 3번, 기억의 유전체는 유전자가 구성하고 니은의 음악 유전체 행렬은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구성한다. 마찬가지 이 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고요. 맞는 말. 4번, 기억은 짝짓기의 결과로 부모의 특성을 가진 자손을 얻고 니은은 짝짓기의 결과로 부모 음악 유기체의 특성을 가진 자손 음악 유기체를 얻는다. 마찬가지 3문단에서 진화와 관련된 설명에서 언급이 됐었고요. 5번, 기억은 돌연변이를 통해 부모 세대에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고 니은은 돌연변이 함수를 통해 부모 음악 유기체에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다. 3문단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죠. 5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의 창출 과정에는 인간의 편향이 적합함수에 개입한다. 적합함수에 관해서 우리 4문단에 읽었었는데요. 인간의 편향이 그 적합함수에 개입이 되어 있대요. 어떠한 적합함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유형의 최종 음악 작품들이 창출된다. 그러므로 적합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물의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줄이랑 연결, 인간의 편향이 적합함수에 개입하는데요. 그 인간의 편향에 따라서 결과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결국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는 자신의 미적 기준과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적합함수를 조절할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인간의 편향이 결국 개발자의 편향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편향으로 인하여 기계의 창조성은 제한적으로 진화 음악에 반영된다. 기계가 무궁무진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게 보기의 내용이네요. 그러면 결국 인간의 편향과 여기 나타나는 기계의 창조성이란 게 서로 상충된다라는 내용으로 보기를 한 줄 요약할 수 있겠어요. 선지 내려가시면 1번, 최초 세대의 음악 유전체 행렬의 설계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이 개입될 수 있겠군. 최초 세대의 음악 유전체 행렬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표현, 이 문단에서 최초의 세대에 부여되는 음악 유전체의 설계는 개발자의 몫이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는 개발자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개발자는 인간이니까 이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이 개입할 수 있겠군이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되어야 되죠. 2번, 새로운 음악 유기체를 만들 때 돌연변이 발생률이 커지면 기계의 창조성이 억제되겠군. 돌연변이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발생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보기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편향이 작용되는 이유는 적합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돌연변이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다른 말로 하면 임의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 발생은요, 인간의 개입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취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기계의 창조성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계의 창조성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인간이 개입해야 창조성이 억제가 되는데 여기는 무작위, 랜덤, 임의여서요.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3번 선지,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는 음악 장르에 따른 선호를 적합함수를 통해 반영할 수 있겠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여기에서 적합함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 적합함수가 적합도의 기준을 낮춰 잡으면 기계의 창조성은 더 크게 허용될 수 있겠군.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적합도의 기준을 낮춰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시면 적합도에 의해서 필터링 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애들만 남겨둘 텐데 필터링을 통해서 기준을 낮춘다는 건 필터링을 거쳐도 남아있는 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적합함수의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인간의 편향에 영향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인간의 편향과 기계의 창조성이 서로 상충되는 반비례 관계다 하는 거 위에서 잡았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간 편향의 영향이 줄어들수록 창조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4번도 맞는 말. 5번, 완성된 음악 유기체 중 세상에 발표할 것을 선택할 때에도 개발자의 편향이 개입하겠군. 그렇겠죠? 선택하는 거는 결국 누가 하는 거니까, 개발자가 하는 거니까 개발자의 편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더라. 6번 문제,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A는 독특성이 발현된다 였으니까 그야말로 어떠한 성질이 겉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드러나게 되는 2번 선지가 정답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